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치사하고 열불 터지는 게 시누이 시집살이라는 거 아시나요?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시누 때문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시누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거면서 얼마나 뻔뻔하고 못되게 굴던지 그것도 참 힘들었지만 그런 시누의 행동을 보고도 남일인 양 모른 척하는 남편에게 치가 떨린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때 당시 남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남편은 유압기 관련 제조회사에서 연구팀 일을 했었습니다. 서로의 친구 소개로 만나 2년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준비를 했었죠. 남친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 그리고 3살 많은 누나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요. 남친의 누나는 예전에 기업의 영양사로 일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면서 서로의 가족들끼리도 왕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남친 누나하고도 만나거나 식사를 한 적도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친의 누나이니까 저한테는 신우될 사람이고 그래서 잘 지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 남친 누나를 2번 만나보니 참 별로였고 그다지 친해지고 싶은 유형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친 누나는 모든 게 다 본인 위주이고 성격도 유별스럽더라고요. 잘난 척도 심하고 말투도 툭툭 날카로운 편이었고요.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 얘기를 만나는 내내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친의 누나는 영양사 일을 그만둔 지도 꽤 됐고 재취업할 생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그때 당시에는 백수였던 건데도 본인은 영양사라고 계속하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더라고요. 어쨌든 현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뒀으면서 이상한 자부심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간호사를 하는 저를 묘하게 까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기도 잘했습니다. 결혼 전에 2번 만남을 가지면서 좀 특이하신 분이구나, 자의식이 굉장히 과잉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친도 자기 누나가 좀 성격이 유별난 부분은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그래도 화통하고 쿨한 편이고 뒤끝도 없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다. 친해지면 괜찮은 사람이다 등등 본인 누나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 그랬습니다. 본인 누나니까 본인에게는 좋은 사람이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좋은 인상은 못 받았던 게 사실이었죠. 어찌됐든 제가 누나랑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따로 살 거라서 왕래가 많을 것도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진 않고 결혼 준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남친과 저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각자 모은 돈을 똑같이 반반 합쳐서 집 구하는 데 쓰고 결혼 준비하는 데도 쓰고 모자라는 건 대출받아서 메꾸자고 했었죠. 저도 동의했고 그렇게 반반 하는 편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은 결혼을 좀 미룰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왜? 실은 누나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어? 정말?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남친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전까진 못 들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황당했죠. 남친 누나에게 몇 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만난 기간이 짧기도 하고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면서 결혼 계획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1~2달 상간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 혹시 형님 아이라도 가지신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대. 뭐 예비 매형이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업가다 보니 누나 입장에선 놓치기 아까운가 봐. 남친의 누나와 만나는 남자친구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런 유명 화장품은 아니고 인터넷 홍보를 이용해 판매를 주로 하는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출은 꽤 돼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형님이 갑자기 결혼 마음을 먹으신 거랑 우리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 결혼을 늦추자는 거야? 혹시 남매끼리 너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래? 보통은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시킬 때 비슷한 시기에 시키지는 않다 보니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게 아니고 실은 누나가 일을 오랫동안 쉬어서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잖아. 본인 결혼 자금으로 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친이 모아둔 저희 결혼 자금을 본인 결혼 자금에 써야 되니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그냥 달라는 거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본인 결혼해야 된다고 동생 결혼 자금을 내놓으라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남친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나이로 쳐도 누나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먼저 결혼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결혼 자금까지 보태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마땅히 보태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누나도 모은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럼 없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 상대방 남자가 돈도 잘 버는 사업가라며. 그러니까 누나도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지. 남자 쪽에서 번듯한 집도 해오고 결혼 비용을 내는 돈이 많은데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해오면 좀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 돈을 왜 자기 돈으로 하느냐고.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그럼 우리는 결혼 안 할 거야? 내년쯤 한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돈을 좀 더 모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봤자 8개월 정도 뒤인데 그 사이에 모으면 얼마나 더 모은다고. 어찌됐든 나는 우리 누나 도와주고 싶어. 자기야,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왜 그렇게 누나 하는 일에 다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누나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친 하는 말이 자기 누나가 자기를 거의 키웠기 때문에 본인은 누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평소에도 그런 소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말은 남친 누나가 남친을 거의 키웠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친 누나가 대단하게 뭔가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남친 초등학교 시절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생계를 위해 근처 의류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 공장이 야근도 많고 주말에 일을 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집에 잘 못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매끼리만 집에 있었는데 남친 누나가 동생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엄마처럼 보살펴줬다고 하더라고요. 소풍 때도 김밥 싸주고 본인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항상 동생도 데리고 나가고요. 또 대학교 때 알바한 돈으로 동생 대학 등록비도 보탰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건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친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형님 본인 입으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형진이는 내가 거의 키운 거나 다름없다. 내가 내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 와서 형진이 밥 차려주고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놀아주고 그랬다. 내가 엄마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 형진이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소리를요. 물론 형님도 어렸을 텐데 어머님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동생을 살뜰히 보살핀 건 참 기특한 행동이고 남친 입장에선 감사한 행동이겠죠. 하지만 형님은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하신다고 했고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남친 역시 누나한테 무조건 잘하고 효도해야 된다고 세뇌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지껏 모아둔 결혼 자금도 형님 말 한마디에 척척 내놓을 수 있는 것이겠죠. 형님이 본인 동생에게 돈을 받는 건 자기들끼리 합의가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요. 중요한 건 그게 남친만의 돈이 아니고 저희의 공동 결혼 자금이잖아요. 서로 반반씩 하기로 하고 다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남친 돈의 대다수가 빠지면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너무 황당해서 남친에게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남친은 어찌됐건 누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 때 그냥 결혼을 안 했어야 했습니다. 남친이 얼마나 답이 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누나의 꼭두각시인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남친이 좋고 준비 중이던 결혼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결혼이 깨졌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과 남친 누나의 뜻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음해 초로 미루게 되었고 결혼 준비 자금에도 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자란 건 대출로 하고요. 집값에서 당연히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기에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로도 남친 누나는 말이 많았습니다. 형진이 돈도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올케 명의로 하려 하느냐. 공동명의 해라 그러면서 입을 대셨죠. 자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건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그것 때문에도 아웅다웅 말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그건 저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서 집은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저희보다 8개월 먼저 결혼을 했고 저희는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신우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돈 잘 버는 사업가라며 가뜩이나 높던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끔 시댁에서 같이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도 자랑하고 또 시매부가 자기한테 엄청 잘한다. 서로 죽고 못 산다며 자랑도 잘했죠. 이번에 시매부가 차를 바꿨는데 그 차가 얼마나 고가의 차인지 자랑하고 어디로 여행 다녔는지도 자랑하고 또 본인 고생하는 거 싫다고 시매부가 아예 고정으로 오는 가사도우미를 불러준다는 얘기도 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본인이 얼마짜리 에스테틱에 가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 옷은 얼마, 이 가방은 얼마인지 등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내 자랑질이었죠. 입만 열면 자랑질 해대는 게 진짜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결혼하고 행복해 죽겠나 보다. 그래도 신우랑 시매부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 땐 언제고 결혼이 2년 정도 됐을 무렵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때 도심에서는 많이 벗어난 지역에 계신 이모님 댁에서 같이 사셨어요. 이모님도 사별 후 혼자 사셨기에 어머님도 원래 집 정리하고 이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신다고 했거든요. 시댁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머님도 굳이 자주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왕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신우가 곧 이혼할 것 같다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네? 형님, 시매부님하고 엄청 사이도 좋고 잘 지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모르겠다 나도. 미숙이가 얼마 전에 연락 와서는 나 이혼할 것 같아 엄마 그러더라고. 무슨 이혼이냐고 최서방이랑 잘 지냈잖아 그랬는데 최서방 하는 사업이 엄청 안 좋아졌대. 뭐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러면서 미숙이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나 봐. 시매부님 사업이요? 잘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나도 자세히는 몰라. 요즘은 엄청 안 좋고 빚쟁이들까지 오고 그러나 봐. 그렇게 잘 될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상황이 몹시 안 좋아졌다고 하니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은 딸이 이혼을 한다고 하시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냥 돈 펑펑 쓰며 잘 사는 줄 알았던 신우의 이혼 소식에 놀랐죠. 그런데 더 놀랄 소식은 따로 있더라고요. 형님을 우리 집에서? 신우의 이혼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이혼한 형님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펄쩍 뛰었죠. 무슨 소리야? 왜?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는 이모랑 같이 지내시잖아. 시골집이고. 누나도 이제 이혼했으니 다시 일자리라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시골에 급식소 들어갈 만한 큰 회사가 어딨어. 찾으려고 해도 여기서 찾아봐야지. 그럼 혼자 사시면 되지. 매형 사업이 완전 안 좋아져서 빚도 많이 지고 난리래. 누나도 따로 갖고 있는 돈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랑하던 차만 팔아도 형님 혼자 사실 집은 충분히 나오겠다. 그것도 이미 넘어갔다던데. 뭐? 그 정도라고? 일단 누나가 오갈 데가 없으니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누나도 일고하면 바로 집 구한다 그러고. 형님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나 그렇게 못해. 그럼 어떡해. 상황이 그런데.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졌으니 저희 집에 좀 데리고 있자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싫죠. 그냥 무던한 성격이라고 해도 갑자기 신우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심지어 저희 신우는 성격도 좀 유별난가요? 같이 살면 저만 죽어날 게 뻔했죠. 저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단호한 제 반응에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주말에 저는 근무가 있어서 병원 갔다가 저녁쯤 들어왔거든요. 현관에 보니 못 보던 신발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거실에는 떡하니 신우가 앉아서 귤 까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왔어, 옳게? 형님. 갑자기 신우가 저희 집 거실에 있으니 너무 놀랐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저승사자야? 사람 보고 뭘 그렇게 놀라? 형님이 여길 왜... 뭔 소리야? 형진이한테 말 못 들었어? 나 여기서 당분간 지낸다고 했잖아. 네? 아니, 저는 형진 씨한테... 안 된다고 했어? 네...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신우는 정색을 하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불편? 옳게. 지금 사람 면전에 두고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좀 너무하네. 그게 아니고요, 형님. 일단 형진 씨는 어디 있어요? 마침 화장실에 있던 남편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보니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형진이는 왜 째려봐? 옳게. 가족끼리 좀 너무하네. 내 사정 다 들었지? 나 이혼한 거. 내가 좋은 일 겪은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힘들고 상심도 큰데 가족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줘? 내가 천년만년 여기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상 잠깐만 지내겠다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티 내면서 사람 전해대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나 진짜 서운하네. 하면서 다다다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남편에겐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떡하니 와 있으니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벙찌지 않나요? 근데 신우는 마치 제가 이럴 거란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본인이 더 서운하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당혹스러운 저는 별말도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형님이 여기 왜 있어? 게다가 아까 보니까 형님 짐까지 있던데?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이렇게 당장 집에서 나올 필요는 없잖아. 실은 매형 사업 문제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대. 빚쟁이들 찾아오고 하니까. 그래도 누나도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머님 댁 가 있으면 되잖아. 전에 말했잖아. 누나도 취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도 엄밀히 말하면 엄마 집이 아니라 이모 댁이라서. 어머님 집 판 돈 이모님 드린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한테 권리 있고. 그 말에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집 한 돈 누나 결혼할 때 많이 썼거든. 뭐? 아니 그 돈까지 형님 결혼할 때 쓰신 거야? 참나. 아니 그럼 시매부한테 돈 돌려달라 그래. 이제 이혼한 마당에. 매형 지금 쫓기고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미치겠네 정말. 어쨌든 어머님 댁이든 이모님 댁이든 거기 가 계시면 되잖아. 어떻게 여기서 같이 지내? 내가 분명 안 된다고 싫다고 했잖아. 제 말에 신우가 방문이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듣자 하니까 나 이혼했다고 사람 개무시해? 형님, 왜 함부로 들어오세요? 내 동생 집에서 내가 방문도 못 열어? 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좀 그렇다. 내 사정이 그래서 신세 좀 지자는데 피도 눈물도 없네. 그래, 나 당장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으면 나가줄게. 그럼 되겠어? 어디 여인숙 같은데 달방이라도 구해서 나갈게. 그럼 된 거지? 하면서 자기 짐 챙기려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놀래서 달려가서 신우 붙잡고요. 누나, 왜 그래? 좀 진정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남편 빚더미 몰리고 지 살자고 도망가고 나도 쫓겨나듯이 이혼하고 나와서는 가족이라고 신세 좀 진다고 했더니 옳게 하는 말 좀 봐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여인숙이 아니고 그냥 야산 같은 데 가서 그냥 콱! 누나. 안영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거의 내가 키웠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살았는지 알지? 나 너 동생이기 전에 거의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다? 근데 이제 와서 너 혼자 컸다고 생각하지? 누나가 나 거의 키워줬지. 근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미안해 누나. 일단 진정하고. 그걸 보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는 말끝마다 자기가 아들처럼 저희 남편을 키웠다는데 톡 까놓고 완전 갓난아기 분유타주고 업어가며 키운 것도 아니고 남편 초등학생 고학년이고 신우 중학생 때라고 들었거든요. 부모님 대신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공부 봐주고 하는 건 웬만한 누나들도 해주지 않나요? 그걸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양 저러고 있는데 더 기막힌 건 남편도 그런 누나한테 쩔쩔 맨다는 것이죠. 둘이서 그러고 있는 게 어쩌면 저보라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남편은 저한테 따라와서 사정하더라고요. 딱 한 달만 자기 누나 좀 봐주자고요. 누나가 바로 취업 자리 알아본다고 했고 전문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같이 지내면 된다고요. 저는 내가 분명 싫다고 했는데 왜 막무가내로 형님이 우리 집 오시느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누나 사정이 있는데 어쩔 방도가 없었다며 좀만 이해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화도 났지만 이미 신우가 집에 와 있는 상황이니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론 남편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누나 말이면 다 예스맨인데 누나가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남편 성격에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딱 한 달만 같이 있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신우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병원 근무로 바쁘고 신우도 바로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으니 크게 문제가 있겠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같이 살자마자 문제들과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일자리나 빨리 구할 것이지 집에서 마냥 놀고 먹으면서 자기가 무슨 제 시어머니라도 된 양 잔소리는 엄청 했거든요. 옳게. 아무리 직장 생활한다고 해도 집에 먹을 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무심하네. 그럼 집에 있는 데다 영양사까지 했던 본인이 반찬 좀 만들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본인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식단 짜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며 무슨 식단표까지 짜서 저한테 음식 좀 해놓으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그냥 반찬 가게 가서 사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짜네, 싱겁네, 조미료를 많이 넣네 하면서 잔소리 폭격이었죠. 저한테 게으르다는 소리까지 하고요. 정작 본인은 집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저한테 게으르대요. 최소한 본인이 입은 옷들은 본인이 세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에 옷들을 쌓아놓다가 제대로 분류도 안 하고 세탁실에 그냥 획 던져둡니다. 저도 일일이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세탁기에 한 번에 다 넣고 돌려버렸고 마른 건 그냥 신우방에 갖다 줬더니 그걸로 색 난리를 치더라고요. 옳게! 지금 옷하고 속옷하고 같이 빤 거야? 이런 건 다 따로 해야지. 밖에서 입는 옷하고 속옷하고 같이 빨면 어떡해? 왜 이렇게 기본이 없어? 애초에 지가 준 양말과 속옷이 한데 다 뭉쳐 있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같이 세탁기 넣었다고 색 난리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내놨다고 그대로 세탁해? 와, 옳게 성질머리 장난 아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랑 신경전 하자는 거야 뭐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옳게 신우야. 신우한테 누가 이런 식으로 굴어? 내가 이 집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 집 얹혀 살면서 옳게를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본인이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형님, 저 집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병원 일하면 얼마나 고되고 녹초가 되는데요. 이런 집안일은 집에 계신 형님이라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없을 땐 그럼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올케랑 형진이가 나눠서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내 거 조금 더 얻는 것뿐인데 갑자기 내가 이 집에 있다고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해? 내가 비록 지금 이혼은 했어도 나 결혼 생활 동안 도움이 부렸어. 이런 거 내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누가 보면 날 때부터 부잣집 아가씨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줄 알겠더라고요.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럼 앞으로 형님 세탁물은 손 안 댈 테니 직접 하시라고 했는데 제 앞에선 죽일 듯이 노려보고 방에 돌아갔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저녁 남편 따로 방에 불러서는 울고불고 생쇼를 했죠. 내가 이혼했다고 올케가 난 무시한다. 너무 서럽다. 이런 무시 당하느니 나가서 콱 죽고 싶다 등등 그런 일이 사는 동안 계속 반복이었어요. 신우는 끝까지 잔소리 퍼부으면서 저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저도 지지 않고 할 말은 다 했죠. 그러면 남편한테 울고불고 불쌍한 척하며 서럽네 어쩌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웃긴 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남편도 자기 누나가 진짜 염치 없고 뻔뻔하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건지 도리어 저한테만 서운해하는 겁니다. 누나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지낸다고. 좀 있는 동안만이라도 잘 지내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누나가 지금 속이 말이 아니잖아. 부잣집 시집가서 잘 살다가 갑자기 빚더미 올라 이혼당해 동생 집에 얹혀 살기까지 하고 저래 보여도 누나 속이 오죽하겠어?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 것 같던데 나 부리는 게 너무 편해 보이셔. 우리 누나 좀 그렇게 보지 마. 그럼 나는 뭔 잘못인데? 내 집에서 팔자에도 없는 신우 시집살이 해가면서. 뭔 시집살이야 이런 것 가지고 누나가 뭘 어쨌다고. 너네 누나가 뭘 어쩌는지 몰라? 솔직히 나 자기한테 좀 실망이다. 입장 바꿔서 처제가 우리 집 와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눈치 주고 모멸감 준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기분 좋겠어? 애초에 내 동생은 이런 상황을 안 만들겠지. 설령 우리 집에 있다고 해도 저렇게 뻔뻔하게 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얹혀 사는 거니 알아서 눈치 보고 설설 귀여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얹혀 사는 거면 염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와, 그래 알겠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겠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무슨 감정을 느껴서 저러는지도 잘 알겠네. 진짜 우리 누나 불쌍하다. 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저도 뒷목 잡았죠. 도대체 누가 불쌍하다는 건가요? 제 집에서 시집살이 당하면서 잔소리 당하는 제가 불쌍한 건가요? 아니면 돈 한 푼 안 내고 당당하게 얹혀 살면서 올케한테 잔소리 퍼붓는 신우가 불쌍한 건가요? 남편도 자기 누나 일에 관한 거면 너무 앞뒤 꽉 막히고 지긋지긋하게 굴었습니다. 연애할 땐 싸우는 일이 있어도 대화로 나름 잘 풀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누나 일에 관한 거면 저런 식으로 답도 없게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누나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싸우는 모든 원인은 다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갈수록 신우도 꼴보기 싫고 남편도 꼴보기 싫어졌어요. 본인은 자기 누나가 어린 자기를 보살펴주고 잘 챙겨주고 키워준 게 너무 고맙다지만 막말로 따지고 보면 그 도움 제가 받았나요? 누나가 자기 동생 도와준 건데 왜 생색과 보답은 저한테 받으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에서는 신우와 남편에 대한 응어리가 점차 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우는 없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하다 보니 화장실 문 너머로도 통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던 저도 그 통화 내용을 조금 듣게 되었어요.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연락 안 된 지 오래라니까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누나랑 인연 끊은 지 꽤 됩니다. 앞으로 전화 안 받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조금 들은 거지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유추를 해보니 누군가 신우를 찾는 것 같은데 남편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언제 왔어? 좀 전에. 형님은? 볼일 있다고 잠깐 나갔어. 근데 좀 전에 통화한 거 누구야? 어? 아니, 나 들어오다가 화장실 밖에서도 당신 통화 소리 들리더라고. 누가 형님 찾아?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회사 일이야. 회사 일이라고? 그래, 회사 일이야.
하면서 어물쩡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분명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도 회사 일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저는 그 뒤로도 무슨 일이냐 여러 번 물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뭔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아니라고 저러니 저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수술 어시스턴트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동료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 간호사님. 네. 밖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누구지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여자분 3명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뭔가 불안하고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한 분은 인상도 엄청 쓰고 계시고요. 누구지 생각하며 다가갔죠. 저 찾아오셨다고 누구세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쓱 훑어보더라고요. 이나래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안미숙 알죠? 안미숙요? 안미숙은 저희 신우 이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신우를 아느냐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저희 형님 이름인데. 우리가 잘 찾아왔네. 안미숙 옳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누구시냐니까요? 그 말에 인상을 엄청 쓰고 있던 여자가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신우 어딨어요? 네? 아니, 신우 어딨느냐고. 그쪽 신우 이혼했잖아.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그 집 어머님 댁 가보니까 이미 집 팔고 어디 시골 갔다는데 그 시골집이 어디예요? 안미숙이 혹시 그 시골 가 있어요? 하면서 따지는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다그치듯이 신우의 위치를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요. 저기요, 누구시냐니까요. 누구신데 저 일하는 직장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댁도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신지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그 여자들이 막 화를 참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미숙한테 돈 떼인 사람들. 그 말에 저는 어릿빠져 물었습니다. 네?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그쪽 신우가 우리 돈 떼어 먹었다고. 내 돈 3천만 원을 떼먹었어. 이 사람은 5천만 원 떼었고. 이 여자도 3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미숙 인연을 그냥.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우한테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저를 몰아세우며 안미숙 어딨냐고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어딨어? 그쪽 올케 어딨냐고! 저는 겨우 심호흡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한테 이러실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지금 경찰이라고 했어요? 그쪽 신우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건 그쪽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그쪽들 돈 빌린 거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제가 세게 나오니 그 사람들도 움찔하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안미숙 어디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건 저도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 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몰라요? 네. 저는 일단 상황이 어찌 된 건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신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저희 집에 있다고 할 순 없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그쪽 남편도 모른다던데?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안미숙이 돈 빌려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 지네 가족 전화번호도 다 줬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 번호랑 직장까지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였어요. 신우가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모르는데 뭔가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쪽이 안미숙 가족인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톡 까놓고 저도 형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많아서 좋은 감정 아니고요. 게다가 이렇게 형님 때문에 저까지 피해받는 거 너무 싫거든요. 제 말에 그 여자들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모릅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 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화번호를 주고 갔습니다.
안미숙 몰래 숨겨주면 저도 가만 안 둘 거라는 협박과 함께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들이 돌아가고 저도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행여나 그 여자들이 저를 따라오거나 몰래 숨어서 지켜볼까봐 너무 긴장되고 무서운 겁니다. 내가 왜 신우 때문에 이래야 되나 화도 나고요. 그렇게 심장 부여잡고 긴장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신우라는 인간은 소파에 누워서 망고 먹으면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망고인데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다 처먹었더군요. 그 꼬라지 보는데 진짜 열받는 겁니다. 내가 왜 신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이고 병원의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쳐야 되나 싶고요. 제가 신우를 가만 보고 있으니 신우는 저를 쓱 보더라고요. 뭘 째려봐? 왔으면 왔다라고 인사라도 하든가. 지금 빚쟁이들이 내 병원까지 찾아왔는데 그러고 누워서 TV 볼 정신이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이 방 밖으로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할 얘기 있으니 따라 나오라고 했죠. 그렇게 집 앞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빚졌어? 어? 우리 병원으로까지 빚쟁이들 찾아왔어. 도대체 뭘 어쩌고 다니신 거야? 들어보니 금액도 장난 아니던데. 그게 매형 사업 때문에 누나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좀 꾼 것 같아. 이혼 전에.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 자기가 돈을 껐으면 껐지. 내 번호랑 내 직장까지 그 빚쟁이들한테 왜 알려줬어? 누나가 자기 정보까지 줬을 줄은 몰랐는데. 얼마 전에 당신 화장실에서 전화 받은 것도 그 빚쟁이들이지? 미치겠다 진짜. 나 도저히 안 되겠어. 형님 그냥 집에서 나가시라고 해. 직장에까지 빚쟁이들 찾아오고 내가 내 집 오면서 불안해 죽겠는 게 말이 돼? 그 빚쟁이들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난리칠까봐 무섭다고. 그 아줌마들 눈에 제정신이 아니야. 형님한테 돈 떼어먹히고 정신들 나갔던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기세야. 이렇게 숨겨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고. 우리까지 피해받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내 병원 찾아온 거 보면 몰라? 우리 집 아는 것도 시간 문제야.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나한테 요즘 집 밖으로는 아예 나오지 말라 그랬어. 그런다고 해결이 돼? 그리고 집 밖으로 안 나오면 취업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빚을 갚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취업은 나중에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아, 바로 취업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네. 그냥 이대로 눌러앉을 생각이었던 거지. 나한테는 취업하겠다고 해놓고. 아니야. 와, 진짜 너무한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형님도 취업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어디 이력서 넣는 것도 없어 보이더만. 영양사 일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의지가 하나도 없더라고. 빚쟁이들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취업해? 근데 왜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 안 했는데 한 달만 있어달라며. 그것도 아니잖아. 이미 한 달 다 됐는데. 나도 미치겠다. 나한테 닥달 좀 그만하면 안 돼? 하면서 저한테 신경질인 겁니다. 뭐? 중간에서 나도 미치겠다고. 빚쟁이들은 누나 찾는다고 혈안되어 있고 내 입장에선 누나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빚은 형님 남편이 졌다면서 왜 형님이 갚아야 돼? 어쨌든 누나가 지인들한테 빌린 건 맞으니까. 그럼 책임도 빌린 본인이 지시라고 해. 어쨌든 난 더 이상 형님이랑 못 살겠어. 아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 답도 없는 형님까지 걷어먹여야 돼? 답도 없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럼 이게 답이 있어 보여? 제 말에 남편도 아무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전화하고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쳐들어올 정도인데 남편은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기 누나를 집에 숨기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남편의 답답함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우는 팔짱까지 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나가서 뭔 얘기했는데? 하면서 도끼는 뜨는데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형님, 그냥 가만 계세요. 뭐?
저 형님 때문에 골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말 얹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내가 이혼하고 너네 집 얹혀 사니까 우스워 보여? 그 말에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그럼 안 우습겠어요? 뭐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혼하고 동생네 집 얹혀 살면서 피해란 피해는 다 주고. 얘 말하는 것 봐. 내가 뭔 피해를 줬는데. 형님 존재 자체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뭐? 이게 진짜? 이러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망고뼈를 저한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 팔에 망고뼈 맞았는데 옷까지 망고 자국이 묻었어요. 그거 맞고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야! 하면서 저도 신우한테 달려들려고 했는데 들어온 남편이 기겁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 왜 이래? 너 내 집에서 나가. 나 도저히 너랑 못 살아. 내가 왜 나가? 내 동생 집인데. 이게 왜 네 동생 집이야? 이거 내 집이야.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 나 못 나가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야. 네가 나가든가. 아, 누나도 좀 그만해. 당신도 그만하고. 나한테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참아. 못 참겠으면 네가 어쩔 건데. 나 못 나가. 하면서 깐족거리길래 저 씩씩대며 가방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 뒤에다 할 말 없으니 도망가냐고 깐족거리는데 진짜 머리 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거 참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내 인내심의 한계다. 더 이상은 나도 못 참는다 생각하면서요. 가족으로서 참아주는 건 이게 끝이다 생각했죠. 밖에서는 신우가 또 남편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서럽네 어쩌네 이혼했다고 올케가 개무시한다면서 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등신같이 지네 누나 어르고 달래고 있고요.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말이죠. 그렇게 침대에 씩씩대며 앉아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잽싸게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야? 남편과 신우가 경계를 하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 코웃음 치며 그랬죠. 형님을 애타게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하고 만나게 해드리려고. 제 말에 신우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 야 잠깐만! 올케! 신우가 놀라서 저를 말리려고 오는데 콧방귀 끼며 그냥 문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빚쟁이들이 정말 개떼처럼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야, 안미수! 그리고 눈이 뒤집혀서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신우 머리채 잡고 욕하며 뒤엉켰죠.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정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4명이서 서로 뒤엉켰는데 그 바람에 거실에 있던 저희 집 조명까지 넘어가면서 박살이 날 정도였죠.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또 있을까요? 남편은 쩔쩔 매면서 싸움 말리고 있고 저는 팔짱 끼고 그 꼬라지 보고 있었습니다. 좀 말려봐. 내가 왜? 남편은 제 대답에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는 그 엉겨 붙어서 난리가 난 빚쟁이들과 자기 누나를 떼어놓더라고요. 신우는 머리 뜯기고 엉망진창돼서 엉엉 울고 있고요. 야, 안미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돈 떼먹고 잠적을 해? 친구라는 년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빚쟁이들은 다 신우의 친구들인 모양이더라고요. 너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사람 머리를 이렇게 다 뜯어놔 이 미친 것들아. 고소?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렸나? 누가 누굴 고소하고 싶은데? 너 우리 돈 어쩔 거야? 그게 어떤 돈인데? 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네가 이혼당하는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돈 불려준다고 할 땐 신나서 알랑방구 끼고 서로 돈 맡길 땐 언제고. 야, 네가 우리한테 친 건 사기야. 이 망할려나. 잘못했다고 빌어도 뭐할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 오냐.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신우를 다 뜯어놓을 심산으로 달려들었는데 신우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남편은 그 아줌마들 말리느라 정신없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 제 뒤로 와서 숨으려고 하길래 저도 확 피했습니다. 오긴 어딜 와요. 형님이 저지른 짓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수습하세요. 야! 그리고 저 아줌마를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요. 내가 진짜 형님 때문에 살면서 별꼴을 다 보네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너도 나가 같이. 뭐? 너도 같이 나가라고. 너네 누나랑. 나 너랑 안 살아. 일이 이렇게 돼도 너는 너네 누나 걱정뿐이지. 그렇게 애달프고 걱정되는 니네 누나랑 같이 살아.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안 살 거야. 니네 누나랑 엮여 있으면 살면서 속 터질 일 천지일 것 같은데 너는 그 사이에서 네 역할도 똑바로 못 하잖아. 니네 누나 일은 네가 알아서 수습하고 살아. 나는 너네 누나랑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이혼하면 남남이야. 내가 미쳤다고 이 뒤치다거리 같이 하니? 다 나가. 나가서 합의를 보든 경찰서를 가든 서로 머리를 쥐어뜯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저는 형님 먼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님 안 나간다고 발버둥 치고 저 발로 찼는데 그래도 형님 밖으로 확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그 3명의 빚쟁이 아줌마들에게도 안미숙 씨 도망가기 전에 나가보라고 했죠. 그분들도 불이 나게 달려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부들부들 거리며 저 노려보고요. 진짜 이런다 이거지? 너네 누나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아. 나는 그만 빼주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면서도 지네 누나 걱정되는지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그 빚쟁이 아줌마들한테 잡혔는데 밖에서도 소란이어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창문 밖으로 구경할 정도였죠. 결국 경찰차까지 와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신우 짐이랑 남편 짐 다 싸서 집 밖에 내놨어요. 비번도 바꾸고요. 나중에 돌아온 남편이 욕하면서 문 열라고 난리쳤는데 앞집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결국 짐 들고 신우랑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이혼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염치 없는 신우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짐을 다 빼놓고 비번까지 바꾸고 내쫓았다며 제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버텼습니다.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으니 이혼 안 하고 버티기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주장했고 결국 남편은 협의 이혼할 테니 집 살 때 들어간 자기 돈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제대로 돌려주면 협의 이혼하겠다고요. 애초에 자기 누나 결혼 자금으로 도와준다고 남편이 집 살 때 낸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 부모님한테 빌려서 바로 돌려주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그 돈 빼서 작은 방 하나 구하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대요. 물론 그걸로도 빚 갚는 건 턱없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 신우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더군요. 그때 빚쟁이들 찾아와서 난리쳤을 때 아마 정해진 기일까지 빚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경찰서에서 합의받나 보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협의 이혼 마무리 짓고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쫑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한다, 야박하다 그러던 남편놈이 나중에는 지네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억울했는지 나중엔 저한테 전화해서 누나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듣기도 싫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누나랍시고 질질 끌려다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원망을 하느냐고요.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고 나한테까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느냐고요. 어찌됐든 너는 너네 누나 돕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느냐. 좋은 마음으로 돕고 살아라. 어렸을 때 누나한테 받은 것도 많다면서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누나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남매 사이에 다른 집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누나 욕을 하는데 남편과 신우 사이도 몹시 안 좋아졌구나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알바도 아니라서 궁금하지도 않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고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힘들어진 상황의 누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 본인도 나서서 누나한테 할 말하고 단호하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끊을 것도 확실히 끊고요. 본인이 별 피해를 안 받았을 땐 자기 누나 불쌍하다 저한테만 이해해줘라 해놓고 이제 와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니 누나 원망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도 동생네 얹혀 사는 주제에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하게 굴었던 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혼 결심을 한 게 참 잘한 결정이었다 싶어요.
아니었으면 답도 없는 신우한테 아직도 끌려다니며 어쩌면 그 빚까지 같이 갚아줘야 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은 집 대출금 잘 갚아나가면서 저 혼자 잘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